네, 이어지는 시간은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증권가에 쏟아지는 리포트들, 과연 어떤 리포트가 정말 빛나는 보석 같은 리포트일지 분석해드리는 시간이죠. IR 분석의 신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은 과연 어떤 종목일지 궁금한데요.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의 종목 리포트는 SFA라는 종목입니다. 처음으로 분석해볼 종목인데 사업 다각화 그 이후라는 주제로 선정을 해주셨는데요. 지금부터 SFA에 대한 자세한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주는 디스플레이 업종 리포트를 어제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좀 주목해 볼 세부 섹터가 OLED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화수목 세 가지의 종목 리포트를 살펴볼 텐데요. 그 첫 번째 종목으로는 SFA입니다. 카카오페이 증권과 키움증권, 메리츠증권 세 가지의 리포트의 내용들을 조금 중요한 것들 하이라이트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SFA는 98년 12월 삼성항공의 자동화 사업부가 분사하면서 설립된 회사입니다. 자동화 사업부라고 하니까 이제는 그러한 표현들을 스마트 팩토리 이렇게 좀 부르기도 하는데요. 솔루션 사업과 반도체 패키징 사업들을 이제 연결 회사들을 통해서 주된 사업들을 이루고 있고요. SFA 반도체가 지분율 55% 이상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로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총 17개 정도의 계열 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SFA는 지난해부터 2차 전지 쪽으로의 사업 확대를 일구고 있고요. 해외 법인까지 설립을 해서 신규 연결 회사로 현재 편입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1분기 실적부터 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실적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3% 정도 떨어졌습니다. 3,556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423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5% 정도 낮아진 수치인데 순이익 측면에서는 전년 대비 28%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순이익은 249억 원 기록을 했습니다. 실적보다도 내용을 조금 집중해서 보자라고 첫 번째 리포트에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실적의 내용이 과거에는 그래도 디스플레이 쪽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이쪽으로 국한이 되어 있다면 현재는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를 포함한 종합 장비 업체로 조금 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매출에서부터 조금 하나하나 조금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번 실적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반도체 2차 전지 섹터에서도 매출이 나오고 있어서 신사업 부문의 매출 비중이 이제는 디스플레이를 넘어서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결국 회사의 변신이 성공적으로 그리고 차차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2분기 실적은 어떨 것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실적은 키움증권에서 6월 4일 발간된 리포트입니다. 2분기 실적은 영업이익이 439억 원, 그리고 매출액은 3,748억 원. 각각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 줄어들었지만 직전 분기 대비 5% 증가한 부분이 있고요.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10% 줄어들었지만 직전 분기 대비 4%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의 컨센서스 예상치에 조금 부합하는 모습이고 신규 수주가 약 3,123억 원 예상된다고 합니다. 신규 수주 물량 중 54%가 이제는 디스플레이 분야가 아닌 2차 전지와 반도체 장비 쪽으로 돌아오고 있다, 넘어서고 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신사업 부문으로 보고 있는 2차 전지와 반도체 장비 쪽에서의 수주가 50%를 상회한다. 기업이 변화하고 있다. 여전히 여기에 조금 초점을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분기에 이어서도 2분기 매출 다변화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쪽으로 모든 리포트의 초점이 그쪽으로 맞춰지고 있으니까요. 시청자분들께서도 SFA를 보실 때에는 디스플레이 장비뿐만 아니라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장비 쪽으로의 전망이 밝아지고 있구나.
매출이 다변화되고 있구나. 지난번 한컴 MDS를 말씀드릴 때에도 매출 비중이 333으로 잘 다변화되고 있다. 사업의 포트폴리오가 짜여져 있구나라고 좀 이해를 함께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21년도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이외의 장비 수주 비중이 54%를 넘어가고 있고 올해 21년도 총 예상 신규 수주가 약 1조 원대로 목표치와 전망치가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 동기 대비 11% 조금 성장하는 그런 수주 금액으로 이해가 될 것 같고요.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2차 전지, 반도체, 일반 물류에서의 비중이 지난해는 32%였으나 올해는 54%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2분기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빅 디스플레이 분야의 매출 비중이 50%를 넘어간다라는 부분들이 핵심 중의 핵심이다라고 재차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메리츠증권에서 6월 1일 발간된 리포트입니다. 그러면 원래 하던 디스플레이 분야는 어떤가라고 살펴보면 삼성 디스플레이 향 독점적 장비 공급사로의 지위는 여전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추후 삼성 디스플레이의 대형 디스플레이 캐파 투자 시 대규모 수주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만한 분야다,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삼성 디스플레이 A5 관련된 수주 올해 하반기에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기 때문에 이제는 매출 비중이 디스플레이 쪽이 50%, 디스플레이 이외가 50%를 넘어가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가 조금 쉬어가고 수주가 늦어지더라도 그 이외에 2차 전지나 반도체 쪽 장비 수주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직전 분기 대비 영업이익이나 매출의 순이익까지도 증가한 추세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는 기존에 하던 만큼만 해줘도 기업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증가에는 문제가 없는 수준까지 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출 가격화가 이렇게 실적 개선의 효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올해 분기별 영업이익을 좀 살펴보면 1분기에는 423억 원, 2분기에는 490억, 3분기에는 516억 원, 4분기에는 527억 원으로 전망, 시장의 추정치가 잡혀져 있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임에 틀림이 없고 분기별 영업이익도 따박따박 증가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살펴보신다면 SFA 실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전망이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물류장비 쪽으로 좀 살펴본다면 삼성전자가 미 오스틴에 증설과 추가 설비를 공급하게 될 경우에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수혜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물류는 일본의 다이오쿠사가 가점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시장에 국내 업체 중에는 유일하게 삼성그룹 계열사인 세메스가 진입을 성공해 있는 상황이고 덩달아서 이 시장에 SFA도 도전장을 좀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등 미국향 신규 투자 및 증설이 진행될 경우에 SFA가 수혜가 조금 높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를 계기로 미국의 수주가 이어진다면 앞으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이러한 레퍼런스들을 등을 바탕으로 국내외 투자 또는 해외 판로가 확보될 수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장비가 OHT라는 시스템 장비입니다. 반도체 물류 시스템인데요. 반도체 공장의 신경망 역할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위쪽으로 레일이 좀 깔려있는 모습들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반도체 채널에서 영상을 공개가 된 적이 있는데요. 그 영상에 보시면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세메스 쪽으로 좀 보이는데 SFA는 이 OHT 시스템의 인공지능을 접목해서 스마트 OHS로 미국 시장 진출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동일한 OHT 모습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세메스에서 개발한 OHT 장비 모습인데요. SFA도 동일한 모습의 OHT 시스템이 구축이 가능하고 앞으로 이 동일한 방식의 OHT가 미국까지 진출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SFA는 디스플레이에서는 50%의 매출 비중, 그리고 비디스플레이, 2차 전지나 반도체 장비 쪽으로의 매출 비중이 50%를 넘어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매출 비중이 다양하게 잘 잡혀있는 모습이다라고 좀 이해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매출액을 조금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전년 동기 대비 5%의 매출액 증가가 전망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18% 증가하고 순이익도 21% 증가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기업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차트상 추세선도 우상향 추세가 일부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내년도 매출액도 올해 대비 15% 증가하고요. 영업이익도 23% 증가하고 순이익도 26% 증가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23년도에도 22년도 대비 매출액은 8%, 영업이익은 7%, 순이익도 7% 증가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를 첫 번째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다른 종목들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빠르게 넘어가고 스킵하고 있는 첫 번째 기준 중의 기준이고, 두 번째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가 실적을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 실적이 내년 증가세, 그리고 올해는 분기별 영업이익도 증가한다라고 리포트에서 전망치를 말씀을 드려왔듯이 이 추세선을 조금 타고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들이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 추세선과 장기 추세선까지 연결을 해본다면 이 박스권 안에서 일부 추세가 완성이 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 추세선상 되돌림 자리에선 되돌림, 다시 추세 하단에서는 하단, 그리고 다시 우상향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전망되는 이유는 두 번째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가, 그 부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고 지수는 연일 신고가 행진을 갱신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적 우상향은 기본인데 올해가 그 실적이 피크인지 아니면 그 이후에도 증가하는지 그 부분들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가 피크라면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될 거고, 올해가 피크가 아니라 SFA처럼 분기당 영업이익도 매분기 증가하고 있고, 올해가 피크가 아니라 내년도, 후년도까지도 YOY 기준으로 성장을 보이고 있는 기업이라면 양의 성장률을 보이는가, 기업을 보실 때, 실적을 보실 때 그 부분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급한 투자 전략보다는 오히려 조금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도 꾸준히 이어갈 만한 기업들을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급한 투자보다 매수를 할 때는 보수적으로 인내심을 갖고 살 때도 인내심, 팔 때도 인내심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OHT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SFA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함께 살펴본 리포트 하이라이트된 그대로 노란속 오픈 채팅방에도 공유해드리고 있고, 핫클립 영상 여전히 다시 보기 가능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 또 더 좋은 종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저도 리포트 열심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